사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단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의사가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현장에 있는 임상에 있는 의사들도 이걸 처방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닥터 앨런 골드해머라고 하는 사람이 톰 빌리우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할 겁니다. Well, in medicine, particularly for conditions like high blood pressure, diabetes, autoimmune diseases, certain forms of cancer like lymphoma that make up, a significant percentage of the problems that people have. Medical management is just that. It's management. They'll say, take these drugs and you'll be on these drugs the rest of your life because they'll guarantee you that you'll never get well. So, the reason for that is that the drugs have nothing to do with the reason why you got sick. And they're strictly trying to manage the consequences of your illness. And today, for example, with conditions like high blood pressure, you're not even being treated for your condition, you're being treated for your diet. You're being treated for the diet that causes hypertension, the diet that causes 40% of people over 25 and 63% of people over 60 to have high blood pressure. It's a huge multi-billion-dollar business. And what's really ironic about it is that it's completely treatable in the vast majority of cases through diet and lifestyle intervention. We did a study, medically supervised water-only fasting in the treatment of hypertension. 174 consecutive patients, 174 people achieved low enough pressure to eliminate the need for medication. 닥터 골드해머는 1984년부터 와이프도 의사인데 와이프랑 같이 36년 넘게 단식을 처방해왔다고 해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단식을 처방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요. 네. 그 사이에 오토파지, 세포 청소나 염증을 낮춰주고 또는 뇌유래 성장인자, BDNF 이런 것들 높여주면서 뇌 건강 개선시키고 이런 단식 효과들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나오면서 지금은 옛날 같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공복을 적절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의료 전문가들이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뒤에 인터뷰 안에서 굉장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주목한 것들 소개해 볼게요. 이분이 현장에서 단식을 어떻게 처방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단기 공복과 장기 단식을 구분해요. 제가 맥락을 봤을 때는 이분도 short-term fasting이라고 해가지고 24시간 미만의 단식을 분류하고 그 이상의 단식을 long-term fasting으로 분류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short-term fasting 이런 것들은 매일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사이 정도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음식을 안 먹는 시간을 만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시간 정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윈도우가 생기면, 범위가 생기면 그 안에 whole natural food,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 없고 가공되지 않은 이런 자연 음식들을 먹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16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이 어떤 치유를 위한 자극을 활성화시키고 오히려 과식의 위험을 낮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장기 단식으로 넘어가 본다면 이분은 단식의 스케일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보통 단식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두 번 또는 분기에 한두 번 정도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의 단식을 권장드리는데요. 이분은 기본이 5일이에요. 그래서 물만 마시는 단식을 5일에서 40일 정도로 처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몸을 체크해줄 의료 전문가가 옆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24시간 이상 또는 48시간까지 단식을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두 번 또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더 해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통제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서 보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참고할 수 있는 건 해외에서는 이렇게 의료 전문가들이 대사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 자가 면역 질환,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것들 이것들 해결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 또는 그 이상의 단식이 대사 개선에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몸에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약을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고치고 있다 참고할 수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처방할 수 있는 이유는 medically supervised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번 정도 생체 지표들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사 건강 지표들이나 아니면 전해질 균형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고 해요. 비만인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하는가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래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고혈압, 당뇨, 자가 면역 질환 또는 림프종 같은 것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건강한 사람들도 온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 경우에도 일주일 정도의 물만 마시는 단식을 권장한다고 해요. 네. 여기서 톰이 슈퍼비전, 의학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데 골드해머는 이렇게 답을 해요. 단식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대표적 예시로 신장이 나쁜 사람들 경우에는 단식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단식을 하면서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딕톡스입니다. 네. 단식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체지방을 분해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그 지방 세포 안에 체지방 안에 에너지뿐만 아니라 어떤 지용성 물질들, 독소들이 같이 들어있다고 해요. 거기 안에 있던 에너지뿐만 아니라 같이 저장되어 있던 독소들도 같이 풀려나오게 돼요. 그럼 이것들이 혈액 속으로 흘러나오겠죠. 혈액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배출되기 위해선 신장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그 혈액이 신장에서 필터링 되고 여과되면서 소변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독소가 나가는 거예요. 이 자체는 굉장히 좋은 작용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의 신장에 부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신장이 우리 몸에서 필터링을 해주고 여과를 해주는 곳인데 한 번에 독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것들 처리하면서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식을 하면서 오히려 초반에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 의외로 몸 안에 있던 독소들이 빠져나오면서 그것들이 혈액 속에 있다 보니까 영향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단식을 할 때 잘 쉬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독소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 대사를 고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물과 소금을 잘 섭취해야 돼요.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과 전해질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혈액도 대부분 물 성분이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거기 안에 전해질이나 수분 것들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식하실 때 이런 디톡스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이렇게 수분을 잘 섭취하는 게, 소금도 같이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는 신장이 이미 좋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단식을 조심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강도 높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몸 자체가 그 부하를 견디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건강검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건강하다면 단식이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지는 않잖아요. 네, 이미 몸이 많이 망가진 분들 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몸에 부담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부터 시작하세요. 현재 내 몸이 괜찮은지 건강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몸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24시간 이상의 단식을 하면 안 됩니다. 짧은 공복부터 연습을 하세요. 하루에 12시간부터 해가지고 24시간까지 조금씩 늘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공복이나 지방 대사에 익숙해지고 이 부하를 몸이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는 내 몸이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몸이 여기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하면 그때 가서 한번 조금 더 24시간 넘게 단식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식도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준비를 잘 하고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네. 그리고 리피딩에 대해서도 강조를 합니다. 보식이죠. 제가 유튜브에서도 강의에서도 강조드리는데 단식은 단식뿐만 아니라 단식 앞과 뒤에 식단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잘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특히 단식 이후에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잘 먹지 못하면 리피딩 신드롬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단식 기간의 절반 이상, 예를 들어서 6일 동안 단식을 했다고 하면 3일 이상 동안은 리피딩 기간으로 잡고 어떤 자신이 제안하는 리피딩 프로토콜, 절차를 제안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주목할 만한 게 단식 이후에 고염분의 음식들, 그러니까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몸에 부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일 수 있으니까 단식 이후에 소금 섭취를 천천히 올릴 것을 권장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단식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권장드리는데요. 첫 번째, 단식을 하는 기간만큼 보식 기간으로 잡아야 된다. 또는 최소한 단식이 끝나고 첫 하루 이틀 정도는 보식을 잘 해주셔야 된다. 두 번째 포인트는 단식이 끝나기 3시간 전쯤에
사골 국물을 마셔주라. 거기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미리 속을 달래주고 소화기관을 깨워주고 그리고 소금도 미리 섭취해주고 네. 그리고 단식 후 첫 끼는 적게 먹어라. 이때는 좀 아쉬워도 적게 드시고 두 끼, 세 끼, 그 다음날부터 충분하게 드시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약물에 대해서도 강조하십니다. 단식을 통해서 기존에 쓰던 약들을 끊게 되는 건 좋은 건데 단식을 하면서 바로 약을 끊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분이 다시 한 번 더 단식하기 전에 건강검진이나 의료진의 어떤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여요. 특히 과거의 어떤 병력이나 약물 복용 기록들 이런 것들 꼭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전체 맥락을 보면 99% 정도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려움 없이 그냥 물 단식을 잘 하시는데 1% 정도 되게 소수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몸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약물을 드시거나 하기 때문에 단식을 조금 더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점이 저랑 좀 비슷해서 재밌었어요. 자기는 단기 감량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각자가 건강에 있어서 풀 포텐셜, 최대한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디빌리티를 피하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몇십 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거나 누군가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아픈 것들 이것들을 막는 게 자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에 대해서 엄청 강조해요. 또는 마지막에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는 거 이것들 만들어주는 게 자기가 가장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해요. 멋있죠? 오늘 인터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 몇 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에서는 단식을 처방하고 있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두 번째, 이분들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생체 지표들이나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세 번째, 의료 전문가가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3에서 5일 정도 또는 몸에 문제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정도의 단식을 처방한다. 이를 통해서 대사 문제를 개선하거나 대사를 개선시킨다. 심지어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또는 그 이상 정도 주기적으로 단식을 한다. 네 번째, 혹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 갖고 있다면 반드시 이 대사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공개했던 다이어트 사이언스 클래스 인강 꼭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강의 초반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톰이 이 의사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의학 정보들이 현장에서 처방되지 않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닥터 골드햄은 이렇게 답합니다. 돈이 안 되니까. 의료나 제약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인데 의사들이나 제약회사들은 사람들의 문제를 고치는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현장에서 처방하고 있는 것들은 증상을 치료하는 거지 문제의 본질을 치료하는 게 아니다. 의사들이나 제약회사들은 이 큰 비즈니스 안에서 그것들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립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 심혈관 질환, 고혈압 어떤 문제를 겪으면 현장 의료 전문가들이 약을 처방할 겁니다. 뭔가 줄 건데 그것들이 문제의 본질을 고치는 건지 아니면 증상을 고치는 건지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아마도 증상 치료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을 줄 거예요. 그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혈당이 높게 나오면 당뇨죠. 혈당을 낮춰주는 약을 줄 겁니다. 이것도 문제의 본질이 아니죠. 비만의 경우에도 식욕을 억제한 이런 약들을 줄 겁니다. 이것도 문제의 본질이 아니죠.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제약회사나 의료 전문가들은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나아지는데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스스로 지켜야 돼요. 스스로 똑똑해져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몸이란 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호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주는 약 그대로 먹다 보면 우린 계속해서 문제를 못 고치고 증상만 고치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구합니다. 다이어트 사이언스 클래스 강의 꼭 들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대사나 건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네, 어디까지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포인트, 단식 이후에 보식 굉장히 중요하다. 단식을 한 기간의 절반 이상만큼은 보식을 해줘야 된다. 이때 소금과 물 잘 섭취해주되 소금을 갑자기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천천히 넣어준다. 여섯 번째, 단식 중에 디톡스,
독소 제거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지방세포 안에 담겨 있다가 체지방이 분해되고 지방에서 활성화되면서 같이 나온다. 이것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경우에는 단식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 또 단식하는 도중에는 잘 쉬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검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단식을 길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조금 더 짧게 공복 시간 짧게 가는 것부터 연습해 보시면서 신장이 건강해지는 것 먼저 만들고 나서 단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사이언스 클래스 오픈을 기점으로 저는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 지금 최신 의학이 단식에 대해서나 건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 더 전달드릴 거예요. 참고로 이 영상 다음에 올라올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중에서 탑3 정도에 되는 중요도일 거예요. 오늘 저를 처음 보셨거나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다이어트계의 마이클 조던 최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